네, 안녕하세요. 엔터미디어 레저 담당하는 이규민입니다. 하반기 전망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소섹터별로 간단하게 보면 기획사는 거의 1년 정도 주가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이 좀 안 좋지만은 계속 이제 바닥에 대한 고민이 좀 하고 있고요.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업은 좀 좋지 않은데 OTT 쪽에 재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레저 쪽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나 여행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사상 최대 실적에서 조금 회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상반기에 있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선수는 차선수는 이제 하이브 E&M 그리고 파라다이스 SM인데 뒤쪽에 좀 소섹터별로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사는 작년 4분기부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 앨범들이 공고가 갑자기 감소하면서 상반기까지 좀 여진이 있습니다. 최근에 컴백하는 그룹들도 좀 앨범이 조금씩 빠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중국 비중이 앨범 수출 내 중국 비중이 2022년 24%였다가 최근 4월에 6%까지 엄청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작년 4분기부터 급락을 했고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5% 정도까지 빠지면 더 빠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바닥, 그러니까 다음 컴백 정도에 되면 어느 정도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좀 길게 봤을 때 제가 계속 좀 좋게 보는 거는 신인 그룹들이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좀 앨범을 잘 팔고 있는데, 우선은 신인 그룹들의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빌보드 핫백 진입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뉴진스가 5개월 만에 가서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했는데 아일리시 한 달 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이제 UMG랑 10년간 음반은 유통계약 체결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수혜들을 보는 부분들이 있고, 음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투어스가 한 50만, 보이넥스도어가 한 70만, 또 이제 라이즈가 100만. 그래서 신인 그룹들이 남자들이 초기부터 굉장히 빠르게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올해 한 3사 기준으로 한 10팀 내외 가까이 좀 데뷔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금도 이미 좋지만 하반기에도 분명히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좀 중요한 그룹들이 많습니다. 상반기만 보면 이제 SM, NCT 위시나 또 JYP, 넥스지 그리고 V차 이런 그룹들이 데뷔를 했는데, 여름에 이제 올해 해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이브 미국 걸그룹이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쯤에 데뷔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당연히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 가면은 또 SM이 이제 영국 보이그룹을 제작하는데, 이게 이제 원디렉션 만들었던 그 제작사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BBC 편성이 확정돼 있다고 회사가 이제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 이렇게 좀 정리 드리고 넘어가서 이제 미디어 드라마인데, 미디어 드라마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TV 광고 업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광고가 어려워서 드라마 편성 효율화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드라마 편성이 줄면서 드라마의 실적들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인데, 드라마가 이제 계속 좋지는 않은데 저희가 약간 이제 고민하는 건 뭐냐면, 당장 어떤 것 때문에 사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주가가 거의 한 3년 가까이 빠졌습니다. 실적도 빠지고 디레이팅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좀 적정 시총 레벨이 거의 다 와가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은 좀 바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반기부터 모멘텀을 보면 이제 오징어 게임 연말에 있고 지옥2 있고, 지금 우리 학교는 2, 별들에게 물어봐 500에서 1000억짜리 이런 텐트폴들이 거의 연말부터 싹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드라마는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주가 3년 정도 빠져가지고 바닥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이제 OTT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넷플릭스는 잘했는데 국내 OTT가 이제 티빙웨이브 합쳐가지고 5천억 이상 3년 정도 이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이제 티빙웨이브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협상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합병되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고, 티빙 같은 경우는 합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케이블 중계를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광고 요금제가 이제 유료로 5월부터 전환이 됐고 6월부터 20% 내외의 가격 인상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가면 분기 한 400억, 300억 적자 내던 것들이 이제 하반기 분기 BEP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최근 이제 광고 매출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E&M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카지노입니다. 카지노는 이제 항상 기준점이 마카오인데 마카오 최근에 뭐 실적 주가 다 괜찮습니다. 마카오 4월도 좋았고 업황이 안 좋은 거는 맞아요. VIP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매출 비중이 50%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25%까지 내려왔고 정켓 에이전시도 이제 18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VIP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는데 완전 내려온 가운데서 이제 매스들이 빠르게 회복하다 보니까 주가들이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뭐 MGM 차이나 뭐 민 마카오 이런 회사들은 거의 2, 3개월 내에 뭐 50% 가까이 주가가 올랐고 해서 작년 저희가 이제 9월에 그 마카오 규제 나오면서 좀 섹터가 많이 빠질 때 마카오가 많이 빠질 때 거의 P 11배까지 빠졌는데 지금 한 15배 내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점 대비 30% 반등했는데 한국 카지노도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카오의 회복이 국내 카지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고 사실 이제 한국도 보면 이제 중국 인바운드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의 숫자랑 사실 카지노랑은 완전한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는 VIP 산업인데 다만 이제 어쨌든 인바운드 회복하는 과정에서 비행 편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게 이제 저희한테 캐파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속해서 중국 VIP 회복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관련해서 좀 우려들이 많았는데 아직 뭐 오픈 초기여서 뭐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호텔 예약 사이트 이런 데 가보시면 사실 그 인스파이어랑 다른 5성급 호텔과의 그 평점 차이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좀 인스파이어가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좀 램프업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파라다이스 포함해서 외국인 카지노 3사가 모두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 인바운드도 회복하고 있고 마카오도 밸류에이션 회복하고 있고 그 이제 파라다이스는 겸사겸사해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슈가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카지노 중에 한 개 정도는 저희가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인데 강원랜드가 1분기 숫자는 괜찮았는데 이제 요 2.5조 원 투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2029년도 일본에 10조 원을 투자한 아시아 최대 규모로 투자한 복합 리조트가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강원랜드 타격이 클 거라고 이제 한국 카지노 관광협회에서 이제 자료를 쓰셨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랜드가 이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2.5조라는 돈을 투자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시설들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장은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어쨌든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배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 대신에 반대로 이런 투자들이 뭐 예를 들면 테이블 증설이나 혹은 배팅 리미트 상향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 또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 발표가 되질 않아가지고 요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약간은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런 증설이나 뭐 배팅 리미트 상향 같은 규제 완화와 같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나오기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산업입니다. 그 여행 산업은 성숙된 거는 당연하고요. 다만 이 패키지 여행만 본다면은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여행을 초기에 가기 시작할 때는 소위 말해서 찍고 가는 그러니까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밥은 대충 한식으로 때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가는 여행은 갔던 곳을 한 번 더 가는 여행이 되는 거죠. 일본 동남아를 뭐 최근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하다 보니까 약간 호텔도 좀 좋은 거 혹은 뭐 골프 치고 뭐 온천하고 이런 쇼핑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중고가 상품 비중이 이제 GMV 기준으로 하나투어가 이제 2019년도 14%였는데 1분기 4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ASP가 100만 원 내외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하나투어가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가격이 한 70만 원이었는데 현재도 일본 동남아 위주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내외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번 갔던데 또 가는 이런 여행 트렌드가 여행업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패키지 여행업에 그래서 하나투어가 이제 1분기에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는 한 60%밖에 수요가 회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도 뭐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일본 손객 수랑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일본이니까 그렇고 또 하나투어 재팬은 상장사가 있다 보니까 시작 레버리지가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엔저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트렌드가 갑자기 꺾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중장기로 봤을 때 계속 좀 좋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최대 주주가 8회 되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소섹터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섹터별 토픽은 이제 그 저희 하이브 우선 첫 번째인데 뭐 많이들 아시는 이슈로 주가가 안 좋습니다. 이게 또 그 법원의 판단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딱 지금이 뭐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참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일단락 된다고 봤을 때 상반기에 대비했던 그룹들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투어스나 아일릿이 상당히 잘 됐고 만약 여름에 대비하는 미국 걸그룹이 잘 된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내년에 올해 6월부터 BTS 멤버들을 1년 동안 순차적으로 제대를 하거든요. 내년 6월이 완전체가 되고 내년 하반기에 이제 완전체 투어가 돈다고 했을 때 요 신인 그룹들이 기여하고 BTS가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쭉 한 1년 정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전에도 이미 바닥에 대한 고민을 드렸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 뉴스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일단락된다고 하면은 1년 정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3천억 내외 정도 영업이익 보는데 BTS 완전체 활동을 가정한다고 하면은 4천억에서 혹은 2016년도에 뭐 5천억 이상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ENM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든 KBO가 생각보다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온라인 이제 중계 유료 전환하면서 5월부터 유료 가입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6월달에 20% 내외 가격 인상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3,400억 적자 하던 것들이 이제 하반기 BEP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뭐 티빙 웨이브 합병에 대해서 저희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언론에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은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CJ는 다른 문제로 이제 컨텐츠가 너무 이제 성과가 좀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쨌든 원래 ENM의 실력을 찾아와서 시청 점유율도 회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광고도 안 좋은 업황에 좀 잘 방어를 하고 있고 미국 제작사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미 작년 분기에 한번 BEP 이상 찍었고 올해 하반기도 재차 그런 흐름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적자에서 내년까지 봤을 때 한 2,500까지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랑 ENM 최선호주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